안녕하십니까, 신상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희입니다. 미세먼지에 이어서 황사까지 덮치면서 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황사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즉시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장시간 이렇게 노출되면 이제 기관지염과 천식, 폐렴, 폐암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황사가 심한 날에는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삼가고 네. 외출을 하실 때는요, 황사 방지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철원 씨, 이지연 씨, 네. 이렇게 황사가 심한 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방법이 있죠. 일단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황사에 가장 취약한 조직이 우리 호흡기거든요. 네. 근데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해 물질이 더 많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1.5리터 이상 물 많이 드세요. 네, 그리고 또 이 황사에 노출된 과일과 채소는 충분히 씻어 드셔야 되고요. 장독과 같은 생활용기는 덮개를 꼭 씌워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빨랫감 같은 경우에는 황사를 피해서 실내에서 말리거나 건조기를 이용하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것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봄철 황사로부터 대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에취! 봄철 불청객이 있다. 바로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비염이란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대해 우리 몸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코막힘과 재채기, 맑은 콧물,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알레르기 비염을 코감기로 착각해서 방치하다가는 심하면 수술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건강 A to Z 이번 시간에는 봄철 달갑지 않는 손님인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전격 파헤쳐보자. 네, 요즘 주변을 보게 되면 기침과 콧물, 코막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게 이제 단순한 코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봄철에는 큰 일교차와 황사, 꽃가루 등으로 인해서 네.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늘게 되는데요. 네.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 비염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 A2G 시간에는 봄철 불청객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네. 계명대 동산의료원 이비인후과 김동은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알레르기 하면 이제 꽃가루부터 진먼지, 진드기, 복숭아 등등해서 참 종류가 다양한데요. 알레르기 하면 일단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어떤 과민 반응을 보이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먼저 알레르기와 알레르기 비염이란 정확하게 뭔지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몸에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그 물질을 막아내기 위한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세균을 막아내는 그런 아주 이로운 반응을 저희들은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반응인데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그런 자극이 들어왔을 때 또는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해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과목에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어떤 친구에게 알레르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같으면 이 방송에 지금 알레르기가 있는데 오늘 방송을 하게 돼서 많이 긴장이 됩니다만 그렇게 어떤 해롭지 않은 어떤 외부 물질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해서 우리가 어떤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그것을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도 그 알레르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3월, 4월, 5월 봄철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건데요.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물질이 내 코로 호흡을 할 때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미 어떠한 특정 물질에 대해서 감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물질이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원인 물질이 다시 들어오면 순간적인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세포가 비만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알레르기의 가장 중요한 세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비만 세포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자기가 품고 있습니다. 품고 있다가 진먼지면 진먼지 아니면 꽃가루면 꽃가루 그 원인 물질이 호흡을 할 때 코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품고 있던
히스타민이라는 걸 순간적으로 이렇게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몸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면 재채기가 계속 나고 물 같은 콧물이 나고 궁극적으로는 코가 막히게 되는 그러한 증상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알레르기에 의해서 생기는 비염을 저희들이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증상들은 저희가 보통 4대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재채기, 콧물, 코막힘, 그리고 가려움증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 말고도 얼굴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눈물이 나거나 눈이 충혈되거나 그런 증상들이 동반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요즘 같은 봄철에 이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알레르기 비염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엄마? 내가 네 손을 잡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나한테 죽는 거지. 아니다. 와 진짜 강력하면 정말 정혜인 저리 가라 진짜 윤규현 밥 잘 사주는 예쁜 여자 하면은 손예진보다 이용이지. 나 이뻐 내 손예진보다 내가 더 이뻐? 아니 손예진이 더 이쁘고 밥은 이용이가 더 잘 산다고. 됐다 맞고만 차라. 아이 장난이다 장난. 손예진까지 거 이용이 리치 시절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정말 왜 저런 사람이 TV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맞아. 윤기현이 최고지 진짜 최고의 연하나 마이가. 정말? 그래. 자기야 우리 선미도 없는데 진하게 뽀뽀 한번 할까? 어머 찌라 진짜. 아파라. 아가씨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진짜. 야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돼. 에이. 자기야 응? 우리 요번 주 주말에 비슬산 참꽃 문화제 그거 보러 가기로 했는 거 기억하지? 그래 알지. 아이 자기야 휴지 좀 줘봐라. 그 알레르기 비염 우야 하려카노. 아이 걔한테 남자애가 진짜 에이 진짜. 왔다 왼수 왔다. 진짜 너무한 거 알가? 뭐가? 진짜 사람들이 예의가 없다. 뭐가 또? 심이 없다. 사람이 들어오면은 왔나?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알가? 어떻게 본체 많지 않아 정말. 기분 상하네 들어오자마자. 어차피 네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잖아. 그러고 뭐 니는 인사하나? 예의 좀 하네. 아니 그러면 니는 또 와 이래 일찍 들어오는데 뭐 이 좋은 봄날에 데이트도 좀 하고 나가가 외박도 좀 하고 그래라. 그래야 조카가 생기지. 또 조카가 또 조카 진짜. 내 있어도 그냥 할 거 다 해라. 나는 눈 감고 귀 막고 있잖아. 됐다. 자기야 말하지 마라.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 자기도 양심이 있으면 올해 안으로 나가겠지. 동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도움이 안 돼도 도움이 안 돼. 내가 진짜 아니고 바뀌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요즘 살 수가 없다. 살지 마라. 또 엄마한테 이랬던 거 일러 봐라 이거. 와 집에서는 이러제. 나가면은 다들 커플끼리 이렇게 다니면서 요리 쪽 저리 쪽 다 껴안고 다니고 더워 죽겠는데 껴안고 다니고 있다 그러고 이런 바퀴벌레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꽃가루 때문에 비염에 한번 걸려봐야지 정신 차린다. 계속 에치 뽀뽀도 못하게 에치. 야 니도 연애하면 되잖아. 그러고 야 그 꽃가루하고 비하고 뭔 상관인데? 진짜 또 무식한 소리 한다. 무식한 무식, 소리. 이게. 아니 봄철 되면은 비염이 왜 그렇게 심해지겠노? 꽃가루 때문인 거야. 꽃가루가 이렇게 날리니까 코 속에 들어가니까 이 비염이 생기는 거지. 무식하기는. 나는 연애해도 봄엔 안 나갈 건 알겠나. 무식. 야 아니거든. 오빠 이번에 네 새언니하고 진해 구량제 갔다 왔는데 괜찮았거든. 자기야. 왜? 뭐? 아니에요. 어디 갔다? 아니요, 안 갔는데 언제 갔는데? 집에? 진해? 아니 와 언제 갔는데? 내 빼고 언제 갔는데? 아니 꿈에서.
장난하나? 아니 진짜 꿈에서 갔다 나 그날 어쩐지 의심스럽더라. 나한테 용돈까지 줘가면서 시골 갔다 오라 했지. 엄마한테 갔다 오라 했지. 다 이유가 있었어. 너만 가가 진짜. 뭐가? 내 빼놓고 지네 벚꽃 축제를 갔다 와. 앞으로 참꽃도 있고 얼마나 많은 축제가 있는데 앞으로 나도 데리고 가. 나도 가고 싶단 말이야. 야 그러면 좋은데 셋이 가나 둘이 가야지. 네 깨끼빠빠 모르나 그냥. 오붓하게 셋이 가야지. 왜 둘이 가는데? 오붓하려면 셋이 가야 된다. 니도 커플을 만들든가 남자를 사귀든가. 남자 만나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더 심해지고 재채기 나고 그 못생겨진단 말이야. 갔다 왔다 이거지. 둘 다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생해봐라. 야 오빠 비염 있는데 꽃가루는 아무짝에 상관없더라. 상관있다. 상관없다니까. 참고로 우린 내일 비슬산에 창고 문화재 가지로. 어머 어떡하지. 잘 됐지롱. 내일 갔다 오면 꽃가루 때문에 재채기 이만큼 해가지고 병원에 막 실려가고 멀기지고 그만 그주고 막 이렇게 아유 저런 연애를 못하지. 아니 얼굴이라도 못생겼으면 마음이라도 곱던가. 저 심보 보이소. 참 못됐다. 자꾸 이런 식이면 내 진짜 집 나갈 거네. 나가라. 제발 나가라. 조카도 정말 잘 봐주자.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나유가. 일로 돌아. 빨리 가요. 어디 뭔데?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개나리, 벚꽃과 같은 봄꽃이 봄철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다입니다. 과연 두 분 이 문제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아마 O일 겁니다. 저는 봄만 되면 이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을 하거든요. 재채기는 물론이고요. 맑은 콧물도 주룩주룩 흐르고 피부에도 오돌토돌 좁쌀 같은 게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 남들 다 간다는 벚꽃 구경도 저는 못 가고요. 저의 이런 경험상 봄꽃이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범이 확실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사실 지연 씨와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꽃놀이를 안 갔더니 집에서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와이프한테 엄청 욕먹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벚꽃놀이를 갔어요. 근데 보고 나서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개나리나 벚꽃이 알레르기 비염의 주범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철원 씨 말씀이 정답입니다. 네네. 요즘 보면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봄에 봄꽃들이 많이 피는데 거기서 이래 냄새도 맡고 사진도 가까이서 찍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그 순간에 재채기를 많이 하거나 콧물을 많이 흘리거나 그런 걸 잘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봄에 아름답다고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봄꽃들은 사실은 알레르기 비염의 주범은 아닙니다. 이 3월, 4월, 5월 저희들에게 알레르기 비염으로 상당히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꽃가루들은 주로 참나무, 소나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나무들의 꽃가루입니다. 그런데 그런 꽃가루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그거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다만 증상을 통해서 그런 꽃가루들이 내 코로 들어왔구나 그런 걸 알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 너무 아름다운 그런 꽃들은 알레르기 비염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개나리나 벚꽃 같은 봄꽃이 아닌 소나무, 참나무 등의 꽃가루가 알레르기 비염의 주요 원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잘한다. 내 빼놓고 참꽃 축제를 갔다 오니까 이 모양 이 꼴인 거라. 아가씨, 아이 저주를 좀 퍼부어라. 저주를 퍼부어 진짜. 야 부부끼리 가니까 좋기만 좋더라. 그러고 비염하고 꽃가루하고 아무 상관없다. 알지? 야 이건 다 참나무 뭐 이런 나무 때문에 그런 거다. 알지도 못하면서. 난 모르겠고. 뭐가? 아무튼간에 비염으로 고생해봐라. 아가씨, 말입니다, 진짜 아가씨.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가씨 진짜 양심이 있어야지. 그리고 맨날 우리 사이에 한 목판에서 잠도 자면서 그러면 되나 진짜. 그래 니 진짜 눈치가 있나 없나. 니가 맨날 극하니까 윤계 미니미를 만들 수가 없잖아. 옛날에는 조금
조그마한 단칸방에도 막 10명 가까이 살면서도 만들 거 다 만들었다 알겠나? 누구 핑계대요? 누구 핑계대? 지금이 옛날이가 2018년에 누가 여동생하고 오빠하고 같이 산다카노 그것도 사이에 끼가 눈치 없게. 어머니 맨날 전화 와가지고 내보고 이세는 언제 만드노 이렇게 하는데 만들 수가 있어야지. 아가씨가 맨날 폭발해서 자는데 그래. 어떻게 만드는데 진짜 하늘을 봐야 별을 따고 달을 따든지. 그렇지. 그러면 네 올해까지만이다. 내년 나가라. 나가라.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이제 못 살겠다. 못 살겠어. 더럽고 치사해. 너무한 거 아이가? 자꾸 아무래도. 그렇게 마음을 못되게 쓰다가는 미니미도 그 비염 똑같이 닮아서 평생 고생한다 알겠나? 뭔 소린데? 누나 아가씨 어떻게 그런 악담을 해요? 비염은 이 하나로 족하면 됐지 왜 없는 아이를 비염 만들고 있어요? 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야. 비염은 말이지. 유전 이거 몰라 유전. 생각해봐라. 아빠도 비염이잖아. 오빠도 비염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세도 비염이겠지. 이게 조카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거든. 환경적으로 오는 비염이랑 유전적으로 오는 비염이랑 달라요. 근데 비염은 유전이 맞아요. 암시클리닉 건강상담을 늘 즐겨보지 않냐.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비염은 유전이라고. 아가씨 잘못 봤겠죠. 비염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거지 유전적인 요인은 아니라고요. 그렇지. 비염은 유전 영향이 크다고 유전이라고. 아 진짜 아가씨 왜 이렇게 무식해졌노? 잠깐만. 친구가 부른다. 나 나가야겠다. 모르니까 그런 거 아이가. 아우 속 천불 난다 정말. 아유 내가 진짜 니 때문에 내가 속이 처음 몰라. 아유 진짜. 나가라 빨리. 여보세요. 하지 마라. 간다.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이 된다입니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X예요. 저는 웬만한 과일 알레르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강우가 태어났을 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과일을 먹여보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병력을 청취할 때는 가족력도 살펴봐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알레르기를 겪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정답은 뭔가요? 예, 정답은 지연 씨 말씀이 정답입니다. 예. 병원에 보면 알레르기 비염으로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오시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알레르기 비염이 상당히 유전적인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연구에 의하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도 한 50% 정도의 확률로 자녀분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 모두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자녀에게 알레르기 비염이 나타날 확률은 75%나 됩니다. 그러니까 철원 씨 아드님 광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계속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면 알레르기 비염이 나타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유전적인 그런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다. 그래서 유전적인 어떤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만났을 때 잠재되어 있던 그런 알레르기 소인이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때부터 알레르기 비염이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 따라 알레르기 비염이 나타나는 나이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뭐 황사나 자동차 배기가스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도 다른 제가 볼 때 원인 물질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계절에 따라서 유독 심해지는 증상이 있고 뭐 또 계절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게 있다고 네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네.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레르기 비염을 먼저 크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눌 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하고 통연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특정 계절에만 증상이 나타나서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통연성 알레르기 비염은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그래서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으로는 특히 3, 4, 5월 이럴 때는 꽃가루가 원인이 되겠고
가을이 되면 초가을이 되면 잡초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한 가루들이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통연성 알레르기 비염은 1년 내내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 좋아지기를 반복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물질이 원인일 겁니다. 특히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자는 이불, 베개, 우리 옷 이런 데 다 진먼지 진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는 항상 저희랑 같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 곰팡이 같은 것들, 그다음에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는데 개나 고양이 털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통연성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내 항원과 실외 항원으로 나누어서 한번 원인이 되는 물질을 말씀을 드려보면 실내에 주로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곰팡이, 그리고 동물의 털과 비듬, 그다음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외로 나왔을 때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알레르기 원인 항원은 꽃가루,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황사, 그다음에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온도의 변화, 그다음에 대기 오염이 원인이 되는 그런 물질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실내에서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 항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요즘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그런 계절이다 보니까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또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깨끗하게 좀 온몸 샤워를 하고 이런 게 기본이 되겠죠, 교수님?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외 항원과 실내 항원으로 나누어서 제가 예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약물 치료든 수술이든 어떤 그런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한데요. 실외에서 원인이 되는 어떤 그런 항원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봄철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날은 가급적이면 실외 활동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그 꽃가루 농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10시에서 2시 사이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출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이렇게 천으로 되는 마스크를 빨아서 쓰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전혀 마스크에 어떤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사 방지용 마스크라고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마스크의 선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필터가 달려있는 그런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하시는 게 좋겠고, 외출하셨다가 돌아오셨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손발을 씻고 그다음에 샤워를 하고 그래야지 내 몸에 묻어있는 알레르기 비염 유발 물질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겠고,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또는 동네별로 요즘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꽃가루 농도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고,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면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날은 이렇게 방송국 같은 곳에서 미리 예보를 해주시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내 항원 예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리에게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시키는 물질은 실내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사실상 진먼지 진드기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아주 따뜻한 온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주 습도가 높은 곳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먼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가급적 25도씨 이하로 낮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도 한 50% 이하로 이렇게 쾌적하게 맞추시면 진먼지 진드기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이나 베개나 이불, 그런 침구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침구류들은 적어도 6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한동안 담궈 두셨다가 햇볕에 말리시면 진먼지를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보시면 이불이나 베개를 덮을 수 있는, 진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덮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덮개를 쓰시면 진먼지 진드기를 좀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소기 시중에 가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청소기는 사실상 오히려 도움이 안 됩니다. 진먼지 진드기로 인한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 아이가 집에 있다면 그 학생 예방은 가급적이면 물 청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일반 청소기로 청소를 하시면 바닥에 붙어있던 진먼지가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물 청소가 훨씬 더 좋은데요.
청소기 중에 헤파 필터라고 진먼지 진드기를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청소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상당히 고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기를 바꾸실 때 헤파 필터가 달려 있는 진먼지 진드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청소기를 구입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먼지 진드기가 살만한 어떤 그런 서식 환경을 집에서 다 없애는 게 좋겠죠. 그래서 카펫, 그다음에 천으로 되는 소파 이런 것들은 알레르기 비염이 심하시면 다 좀 치우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회피요법인데 이게 사실은 집안에서 특히 주부들은 계속 이렇게 종사하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교수님. 네네, 그렇죠. 근데 이 예방도 중요하지만 치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알레르기 비염은 이거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 예방이 중요하죠. 예방이 중요하지만 이 공기 중에 있는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저희가 코로 들어오는 걸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에 최선을 다하지만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냥 참고 견디시는 게 아니라 증상에 대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법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방요법인 회피요법, 그다음에 약물로 치료하는 약물치료, 그다음에 면역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긴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 있어서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먼저 항히스타민제라는 약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요.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콧물이 나서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주시는 약이 아마 항히스타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을 품고 있다가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물질이 코로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이러한 여러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항히스타민제는 그 기전을 차단을 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1차 약제로 저희들이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재채기, 가려움증, 콧물에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코 막힘에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감기약 드시고 졸려서 고생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항히스타민제 중에 아주 예전에 나왔던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졸음, 진정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약을 드시면 졸리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기약 드시고 나서 좀 졸리는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2세대 이후의 항히스타민제는 그런 부작용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비행기를 운전하는 비행기 항공 조종사들도 드실 수 있는 그런 항히스타민제가 나와 있을 정도로 지금은 그런 졸림 증상을 대부분 해결했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에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뭘 뿌리는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그게 국소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알레르기 비염 치료약 중에는 이 국소스테로이드 제제가 가장 효과적인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하면 좀 걱정이 되시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일 텐데 저희가 먹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너무 많이 드시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코에 뿌리는 이 스테로이드 제제에 포함되어 있는 스테로이드 양은 아주 미량입니다. 아주 소량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코에 뿌린다고 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시고 쓰셔도 되는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항히스타민제가 다른 증상에는 호전이 있지만 코막힘에 다소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 국소스테로이드 제제는 코막힘 증상을 확실히 개선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이 눈이 가렵거나 눈이 불편한 증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 증상에도 이 스프레이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레이 제제를 드리면 하루 이틀 써보시고 효과가 없다고 그냥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약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효가 12시간이 지나야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좀 효과를 느낄 만큼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며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번 뿌려보시고 효과가 없다고 그냥 치료를 중단하실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쓰시면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뿌리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스프레이 제제를 이렇게 코 바닥 쪽으로 이렇게 뿌리시게 되면 이 약들이 대부분 목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코는 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코점막은 이렇게 뿌리시면 전부 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죠. 그래서 뿌릴 때 방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 가운데 막 쪽으로 너무 세게 뿌리시게 되면 그 압력 때문에 뿌린 다음에 약간의 코피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 가운데 막 쪽으로 뿌리시는 것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가 이쪽으로 눈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뿌리시는 것이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치료법 중에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이 되는 항원을 직접 투여해서 증상이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또 왠지 치료 기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알레르기 비염 치료법 중에 가장 뒤에 나온 그런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근본적인 알레르기 비염 발병 기전에 따른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진먼지 진드기가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이면 그 진먼지 진드기를 약으로 만들어서 일정 계속 몸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어 놓으면 실제로 나중에 진먼지 진드기가 내 코로 들어왔을 때 감수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훨씬 적게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치료 기간이 깁니다. 매일 치료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치료 기간이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치료를 받아야지 면역 치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면역 치료는 모든 환자한테 대상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약물 치료라든지 그런 치료를 다 해보고 했지만 효과가 없고 현재 알레르기 비염 증상 때문에 너무나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은 면역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이 예방 접종하듯이 기존은 예방 접종하고 비슷한 면이 있긴 하지만 모든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이 면역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낫지 않는 분들, 알레르기 비염으로 해서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든 분들의 면역 치료의 대상이 되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PRO 주사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병원에 와서 맞는 방법이 있고, 요즘 최근에 나온 방법은 집에서 직접 설하, 혀 밑으로 알레르기 면역치료 약제를 넣고 본인이 삼키면 저절로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치료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훨씬 면역치료가 수월해졌습니다. 자, 알레르기 비염은 이렇게 설명 들으신 것처럼 코감기와 증상이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코감기는 보통 일주일 정도면 이제 낫기 마련인데 이 알레르기 비염은 수개월까지 그 증상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질환이 의심되면 빨리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되겠죠.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계명대 동산의료원 이비인후과 김동훈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